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질문할 거. 46번. 44번. 44번. 자, 44번, 46번 갑시다. 자, 얘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건데요. 자, 먼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고요. 우리 얘를 구합시다. 얘를 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아니야 3개짜리인데 내가 지금 무슨 식을 쓰고 있는 거야? 어우 맞지? 아이씨 x 제곱하면 되지. 그치? 난 지금 정신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배의 xy yz zx 이렇게 되겠죠? 네, 얘가 16이고요 얘가 10이에요 그럼 얘는 3인가요? 그쵸? xyz가 마이너스 2예요. 네, 여기까지. 근데 세제곱을 구하래요. 세제곱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네, 요 공식이 있죠.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yz zx. 네, 요 공식이 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얘고요. 요게 마이너스 2예요. 6이고요. 요거는 4고요. 요게 얼마야? 10 빼기 3. 얘가 7, 28, 22. 얘는 22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을 제곱해 봐야 되겠죠. 그쵸? 얘를 제곱하면 x의 4제곱, y의 4제곱, z의 4제곱 더하기 2배에 얘 곱하기 얘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를 몰라요. 그쵸?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제곱해 봐야 되겠죠. 그쵸? 얘를 제곱하면 두 배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x, y, z,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얘는 9고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6. 그래서 얘는 25예요. 됐어요? 그럼 여긴 50이고요.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50이에요. 따라서 50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차수 줄이기로 푸는 방법 알려줬어요. 왜냐면 5제곱이 혹시나 나오면 이제 곱셈으로 못 풉니다. 차수 줄이기로 풀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사실상 나올 리가 없다고 보는데 됐나요? 네. 우리 동네 대광고등학교도 내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돼요. 네. 대광고등학교도. 왜냐면 대광고등학교 작년에 0.41 아까 50% 못 모았어. 50%를 못 모았어. 그러니까 자사고로서 매력이 없는 거야. 이게 올해 신일이 엄청 좋았거든. 저기가 성과가 올해 신일고 고등학교가. 근데 경희고, 신일고, 대광고는 다 요 동네에서 나눠 먹기여서 얘네들이 동시에 좋지 않고 올해는 어디가 인기가 많다고 어디가 인기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의대를 대광고가 2명 보내면서 인기가 확 올랐던 적이 있었어. 근데 또 꺼졌고 올해 신일고가 의대를 2명, 서울대 의대만 2명 보냈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겹친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특수한 개인이 그냥 잘 들어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쨌든 올해 성과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내년이나 몇 년은 좋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동네 전체에서 대광, 신일, 경희 세 개를 다 커버할 만큼 좋은 학생 자원이 많지 않아요. 좋은 학생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그걸 또 그 세 학교에서 나눠 먹기를 하니까 워낙 좋지 않아서 뭐 어쨌든 대광고가 아웃됐으니 그나마 이제 경희하고 신일은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경쟁률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대광은 그 내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지원 못해요. 그 동대문구예요. 네, 동대문구예요. 구가 동대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대광을 가는 학생은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네. 갑니다. 또 안 됐던 거. 요거는 요 공식을 좀 외워놔야 돼요. 이게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문제집에는 나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가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얘인데, 제가 많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x 더하기 y 더하기 z, x, y, y, z, z, x 세 개짜리의 곱, 이 세 개가 다 섞여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 공식을 알면 이거 1초 만에 끝나는 문제예요. 4, 10, 답은 10이네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왜 얘가 이렇게 되느냐?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저때 설명했어요. 얘는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t라고 놓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t 빼기 x, t 빼기 y, t 빼기 z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이거는 t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t제곱 xy, yz, zx의 t 마이너스 xyz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t니까 얘가 t예요. 그러면 t세제곱 빼기 t세제곱이어서 여기가 지워져요. 됐어요? 그러면 얘만 남는데 얘가 얘잖아요. 얘가 얘고요. 얘가 얘고요. 네. 이렇게 바뀝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 공식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좀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 공식이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집마다 다 있어요. 셀에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내신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아마 이 해설지에서는 야, 너 이거를 4 빼기 z, 그러니까 4 빼기 x, 4 빼기 y, 4 빼기 z 이렇게 해서 풀어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 공식 자체를 좀 외워놔야 돼요. 또? 다 있어요? 뭐라고? 이거 어디가 안 되는 부분 말해봐요. 응? 딱히 안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꼭 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어디까지 해오냐면 여기까지 해오세요. 됐어요? 새 페이지를 해가지고 오세요, 집에서. 됐습니까? 네, 고생했습니다. 자, 또 질문할 거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진도 나가면 되나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46번까지. 거기까지 했죠.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왜요? 안 되는 거. 다 풀어왔어요? 뭐 몇 문제 안 되잖아요. 나눗셈 별거 없습니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라는 식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얘는 수식이 아니잖아요. 얘를 등식으로는 어떻게 쓰냐. A를 B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죠.
됐어요? 자, 이게 숫자일 때의 규칙이 있죠. 숫자일 때는 B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됐어요? 이게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의 차수를 더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얘가 5차식인데 얘가 만약에 3차식이에요. 그럼 자, 몫은 얼마일까요? 2차일 거고요.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3차보다 작은 수. 그쵸?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의 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2차 이하의 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나머지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얘는 이 식을 써보면 2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더하기 a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b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여기에는 어떤 몫이 있을 겁니다. 이걸 qx라고 얘기하는데 가도 돼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얘는 이 관계를 보면 1차식일 거고요. 또 여기가 2x 세제곱이고 x제곱이니까 2x로 시작하는 1차식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여기 뒤는 몰라요. 그냥 뭐 k라고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이 식을 전개하고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곳이 3개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차항은 이미 우리가 맞춰놨고요.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식이 3개가 나와요.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A, B, K를 구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네. 정리해볼게요. 얘는 2x 세제곱 k-2 2b 빼기 k b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3은 k-2이다. 마이너스 1은 2b 빼기 k이다. a는 b 곱하기 k이다. 이 세 식을 잘 연립해서 풀면 나옵니다. 뭐 연립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나와요. k가 5고요. k가 5면 b가 2고요. 그러면 a는 10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된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항등식의 개수비교법. 이게 사실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이거든요. 됐나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gx고요. 나머지는 1이에요. 좋아요. 뭐 여기까지는 아주 뭐 정상적인 식이에요. 두 번째, 어떤 다항식 g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표현이 안 돼 있다고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학생들이 이걸 못 쓰더라고요. 그냥 어떤 애가 있어요 라고 쓰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x 더하기 1이래요. 됐습니까? 자, fx를 x세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요. 이걸 q1, 이걸 q2라고 할 때 이때 나머지 참고로 여기는 2차식일 거예요. 2차 이하의 식일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얘를 구하래요. 자, 얘를 구하려면 fx를 이런 형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고 요 gx가 얘인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 곱해져서 요런 모양이 나오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q1x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2이 식을 정리해보면 얘랑 얘를 곱하면 x세제곱 빼기 1에 q1x고 얘랑 얘를 곱하면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고 요거는 그대로 됐나요? 자, 이 부분이 얘를 의미하고요. Q2하고 Q1이 똑같은 말이겠네요. 실질은 여기가 RX입니다. 됐어요? 네, 나머지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 다항식을 뭐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식을 이렇게 흰색 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표현하고 나서 변형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표현 자체를 아예 못 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시도를 못 하니까. 됐습니까? 거의 한 3등급 이하, 3등급 정도 되는, 9등급 체계에서 3등급 정도 되는 문제는 표현만 하면 다 풀 수 있어. 어떤 변형도 요구하지 않아. 근데 1, 2등급은 그걸 쓰고 나서 그 식 자체를 또 변형하라고 요구해. 그러니까 실제로 한글 문장을 수식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고1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fx가 이렇게 줬네요. 얘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자, 이제 fx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fx를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이 qx고 나머지가 있대요. 자, 이제 얘로 나누었으니까 이걸로 뽑아내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있고요. 이제 얘만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혹시 나누기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수동으로 나눠봅시다, 이번에는. 얘로 나눈다면 몫이 여기가 2x가 되겠죠. 얘랑 얘를 곱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빼면 마이너스 3 빼면 즉 이 식도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2x 빼기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3x 빼기 4 이렇게 돼요. 즉 fx는 네, 이런 식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얘로 묶은 상태이기 때문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묶으면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 qx가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고 rx는 마이너스 13x 빼기 4 이제 Q1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R2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자, 이거는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
얘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맞는 말인가요? 네, 왜냐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fx 빼기 rx라는 애는 얘랑 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는데 거꾸로 fx를 qx로 나누면 몫이 gx고 나머지가 rx인가요? 이거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언제? 차수가 예를 들면 얘가 5차인데 얘가 만약에 4차였고요. 그럼 얘가 1차죠.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가 한 3차쯤 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얘를 1차로 나눴는데 몫이 4차고 나머지가 3차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예.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더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QX가 RX보다 무조건 큰 상황이라면 이 말도 성립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장담할 수가 없어서 니은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이씨 지워버리면 어떡해. fx가 gx, qx 빼기 rx인데 더하기 rx인데 2배의 fx 빼기 gx라는 애는 얘로 생각할게요. 2배의 gx, qx 더하기 2배의 rx 빼기 gx 이렇게 되는 애죠. 얘를 만약에 gx로 나눈다면 됐어요? 왜냐면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라는 건 알고요. 이 rx는 여기에서도 gx보다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2배의 rx도 작을 거예요. 차수가.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예요. 맞는 말입니다. 디귿 됐어요? 네, 요 정도로 10변형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fx를 x 빼기 6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는 어떤 r, 상수예요. 상수. 1차로 나눴으니까. 그쵸? 이번에는 xfx, 이거를 밑에다 쓸게요. xfx라는 애를 3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알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xfx라는 애는 얘입니다. 됐어요? 얘를 요거 참고로 요거는 3의 x 빼기 6분의 1이거든요. 즉 x 빼기 6분의 1로 좀 표현을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요 부분을 묶으면 x 빼기 6분의 1에 xqx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6분의 1r이고 실제로 이제 얘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하면 3을 곱한 거지? 바보씨.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3을 나눠주면 이거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x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얘고요. 나머지는 얘예요. 몫은 3분의 xqx 더하기 3분의 r 그리고 나머지는 6분의 r 4번이네요. 됐습니까? 네. 정말 알고 있는 값과 원한 형태를 정해놓고 이쪽으로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식변형은. 됐습니까? 네.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몇 개나 더 남았어요?
아, 활용 문제가 남았네. 뭐, 활용 문제는 뭐, 오케이. 잠깐만, 54까지? 자, 얘도요. px는 3차인데, 2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5래요. 자, 만약 px를 2q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얘와 얘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얘로 나누라고요? 가볼게요. 자, 참고로 얘가 3차고 얘가 1차니까 얘는 2차예요. 됐어요? 이번에는 3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1차고 나머지는 상수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얘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얘는 이걸 먼저 전개해서, 왜냐면 x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2qx 빼기 1 2qx x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를 EQX 이거 QX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빼기 1을 만들려면 이렇게 쓰는 게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자, 요거는 EQX 때문에 여기서 EQX, EQX를 뽑은 거예요. 얘 곱하기 얘 하면 얘가 되죠. 됐어요? 요 놈 때문에 얘를 빼주고 얘를 더해줬는데, 이거 왜 빼줬냐면 빼기 1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됐어요? 사실 이걸 선생님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방법이 없습니까? 어쨌든 조금만 가볼게요. x 더하기 2분의 11. 네, 얘가 나머지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거 표현을 잘못했어.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의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분의 11이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몫과 나머지의 합,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두 개 더하면 2x 더하기 6 이렇게 돼요. 답은 5번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표현한 거고, 2qx 빼기 1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2qx 빼기 1로 나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는 거야. 그치?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얘로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여기에 뭐를 해야 얘가 나눠질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거든? 근데 이게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다시 쓸게요. 얘로 나누라고 하면 먼저
여기를 맞춰줍시다. 그럼 여기에 x가 있으면 2xq 빼기 x 됐어요? 네, 빼볼게요. 빼면 qx 더하기 x 더하기 5 이번에는 이 qx를 없애려고 여기다가 뭘 해야 되죠? qx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식을 학생들이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누는 기준점이 x도 있고 q도 있고 상수도 있고 이래서. 근데 어쨌든 요걸 빼면 그러니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식변형을 통해서 했어요. 식변형을 통해서. 됐습니까? 네. 저 마이너스 x 더하기 분의 1을 한 게 마이너스 1을 만들고 그치. 내가 지금 2qx로 나누었을 때 몫을 쓴 건데 2qx 빼기 1이잖아 여기가. 요 빼기 1을 만들려면 요 덩어리가 그대로 마이너스 1인 게 와야 이게 뽑히고 마이너스 1이 올 거니까 그대로 뽑아주고 반대로 더해주고. 원래 없어야 되는 게. 그치. 뭐 그거는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x를 먼저 잡은 걸 x 잡고 2분의 1을 따로 잡았지만 그걸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해준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식별형만 잘하면 몫이랑 나머지가 보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아. 이것도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이지 없는 상태에서 이 식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이 나누기를 하는 게 변수가 막 x도 있고 qx도 있고 섞여서 약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3차 fx가 있는데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도 똑같대 얘랑. 됐어요? 참고로 이 두 녀석은 1차짜리겠죠. 솔직히 말하면 최고 참계수가 1이니까 무조건 이거일 거예요. 됐어요? 네. 근데 F2가 3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쓰면, 얘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식이니까, 너는 이거고, 나머지도 이거네?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F2가 3이래. 야, 이거 바로 넣으면 끝나는데? 왜냐면 여기가 0이거든. K가 1이구나. 그러면 끝났지. 됐어요? 이걸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참고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냐면, 이 녀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고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편하게 구해지지는 않거든? 됐나요? 그럼 어쨌든, 얘는 여기까지는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 좀 되게 어려운 고민이기는 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정말 다 풀어서 나머지를 구할까요? 그게 그냥 제일 쉬워 보이는데 얘가 그러네. 어쩔 수 없이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 이렇게 되나요? 더하기 4 더하기 1 그쵸? 전개해보면 전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5 빼기 4 x 더하기 5 네, 얘를 x 세제곱 마이너스 저거 얼마예요? 6x 제곱 더하기 3x 4 12x 빼기 8인가요? 됐어요? 얘 나누기 얘를 하래요. 그러면
사실은 몫이 1이고요. 나머지니까 얘 나누기 1. 그러면은 얘 다 쓰면 얘를 잠깐만 fx 나누기 얘잖아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 나누기 얘인데 여기가 1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네 빼면 답은 네 이거일 거예요.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fx 더하기 gx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뭔지 몰라요. 나머지가 2래요. 이번에는 fx 빼기 2gx를 x 빼기 1 x제곱 빼기 3x 더하기 7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뭐냐? x제곱 더하기 6x 빼기 9래요. 그래 놓고 지금 뭘 묻고 있냐면 fx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7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고 이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식을 fx만 물었으니 gx를 소거해버려서 연립하는 방법으로 연립하듯이 연립하면 fx가 얘와 뭐와 뭐의 식으로 되겠죠. 가볼까요? 2배의 fx 더하기 2배의 gx는 2배의 얘 q1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두 식을 더할 겁니다. 자 이제 두 식을 더하면 3배의 fx는 얘랑 얘랑 더하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7 2q1x 더하기 x 빼기 1의 q2x 이 부분 앞으로 뽑힌 거고 2qx 얘 이렇게 남은 거죠. 그리고 얘랑 얘랑 더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 지금 얘로 묶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지금 아니죠. 이거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그쵸? 얘를 제로 나눴을 때 이거는 바로 이렇게 쓸 거예요. 얘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1일 거고요. 더하기 9x 더하기 7 빼기 10인가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을 묶으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7 2q1 더하기 x 빼기 1 q2 요거 더하기 1까지 묶고 9x 빼기 1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3배의 fx예요. 됐어요? 그러면 fx는 3분의 1 붙어야 되고 여기도 3분의 1가 붙어야 돼요. 따라서 나머지는 얘입니다. 3x 빼기 4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활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합시다.